네, 반갑습니다.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 시작해봅니다. 언제 하냐고요? 언제? 월요일에서 금요일 날 주중에는 오후 4시 20분에 시작을 하고요. 토요일 날에는 오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약간 좀 늦어졌네요. 그쵸? 방송 등록에 대한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이상 없이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에 대한 여건에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저는 삼성그룹도 굉장히 많이 배당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도 배당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거에 이견 없어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SDS 이거는 뭐 8원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좋아요. 여기 240 라인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정렬되어 있는 상태고, 주가에 대한 부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렴해가 나가고 있는 상태라면 뭐 주가에 대한 수익적 부분, 그러니까 시세 차이, 이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 늘어나고 올라오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나 뭐 기관도 약간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업적 지주에서는 삼성물산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거 삼성물산 설명하다가 그랬죠, 그죠? 삼성물산. 저는 삼성물산이 이게 삼성그룹의 사업 지주잖아요, 사업 부문 이 지주. 그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있을 거고, 생명이 있을 거고. 이 삼성물산에서 뭐 현재 가격 여기 240 라인 그대로 있고요.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있어요, 진짜로. 있고, 여기에서 올라와서 팔고, 내리면 다시 올라와서 팔고, 내리면은 또 여기서 올라와서 팔고, 내리면은 다시 사고. 이런 그 반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래요. 저는 삼성물산을 매매를 하고 있는, 솔직히 이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매매 중이에요. 매매 중인 그런 상황이고, 매매 중인 상황이고요. 이때 수익 꽤 많이 냈어요. 이때는 안 했어요. 이때에 진짜 13%인가? 13% 수익을 냈었는데, 이게 20%까지 수익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 삼성물산이. 다시 샀거든요? 다시 샀는데, 이게 갑자기 갭으로 상승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여기 팔고 다시 사면은 좋은데, 그죠? 여기서 매도를 딱 하고, 여기서 다시 딱 사면은 좋은데. 안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안 팔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는 왜 안 팔았냐면, 이거, 그, 갭으로 떠 있는 상황이, 물론 이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건에 의해서 올라온 건데, 그러면 이 단기 이슈에 대해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팔아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수익을 챙기고, 뭐, 다시 좋다라고는 밑에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이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갭을 메꿀 건가? 이게 갭이잖아요, 그죠? 갭을 메꿀 건가? 그 갭을 또 메꾸러 내려와요. 여기까지. 그럼 갭은 여기. 안 메꿨어요. 갭에 대한 부분은 강한 지지가 있는 상황이지. 그게 240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는 부분에 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죠? 갑자기 여기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임박돼 있잖아요. 11월이고 지금 12월인데. 물론 이제 날짜로 따지면 많은 날짜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 종목은 대형주잖아, 그죠? 대형주잖아.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익히, 추적이 가능하죠, 추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이벤트. 이슈가 있었던 거지. 그 이슈에 원래는 팔아야 되는데,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결돼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지는 않았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재차 회원님들한테 다시 사기를 권했었고, 현재의 상황은 이렇게 반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시세에 대한 차익, 뭐 이것도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 배당까지 받고 싶어요, 배당까지. 240 라인 여기 있죠, 그죠? 240 라인. 이 240 라인에 강한 지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갭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 갭을 아직 메꾸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갭도 지지 라인, 예, 지지력으로 사용되죠. 그러면 저항만 우리만 찾아요. 저항값만 찾으면 되잖아요. 저항값. 그죠? 저항값은 이전에 고점적 부분을 보면 되는 거지. 제일 고점적 부분에서 들어오는 저항값이 12만 원대인 거예요. 그죠? 여기 12만 원대잖아요. 그죠? 저항값. 그죠? 이게 12만 5천 원까지 움직인 거고. 한번 보실래요? 저항값이 보여야 되는데, 예, 보여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크게, 예, 저항값으로 보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 매물 차트를 매물 차트를 해 놓으면 저항값에 대한 여건에 여기가 이거는 좀 적으니까, 그죠? 이 제일 라인으로 잡히는 게 요선이라는 얘기. 그죠? 여긴 지지 라인도, 그러니까 높여져 있었던 부분에서는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갭을 메꾸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지금 뚫어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2만 원이 넘는 그런 순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이 이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가격 대역에서 진짜 뭐 올라온 것도 없지, 뭐 여태까지 움직인 그런 부분이고, 여기고, 요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올해에 대한 여건만 찾아본다라고 하더라도, 요게 이제 2019년도 9년, 요게 이제 2020년도, 그죠? 2020년. 올해 여건만 보더라도 이 가격 대역에서 만들어내고 저항 라인으로 움직이는 부분, 요것만 틀어내면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배당도 받고 주식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현재 시장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부분에서 뭐 내가 뭐 이 주식을 가지고 따블에 낼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개별 종목이고 작은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뭐 50%, 100% 뭐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뭐 삼성물산을 갑자기 뭐 20만 원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삼성물산을 갑자기 뭐 30만 원, 40만 원으로 올라오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20만 원 갈 것 같아요.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도 갈 수 있지. 왜? 지금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사업적 지주로서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만 봐도 되고, 얘가 뭐 삼성전자만 갖고 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는 거 생각 안 하나? 삼성 계열사에 대한 부분에 지분 갖고 있는 거 생각 안 하나? 그쵸? 이런 부분 봤을 때 삼성물산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저게 분명히 맞는데 못 사는 거야.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11월, 12월 달에, 이거 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 대표 얘기 듣고, 배당 투자하자, 배당. 배당 받자, 배당.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온종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지와, 여기는 저항 라인이잖아요, 저항 라인. 이 저항값과 지지 라인의 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결정. 그죠? 이게 실력인 거야, 이게 실력. 이게 실력인 거예요. 개인 투자위원님들, 특히 이제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뭔지, 아니면 지지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면은, 그 매물벽이나 매물 대역의 차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하고, 뭐 이런 그 차트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그게 진짜 갈지 안 갈지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는 뭐 기초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 가격에 대한 흐름은 이쪽 가격에 대한 흐름 자체는요. 이게 후행성이거든요. 이게 후행성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후행성. 네. 왜냐하면 오늘 가격이 끝나야 이게 하나씩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 차트가 하나씩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은 내일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 후행성으로서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네,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조지표를 보는 거거든요. 보조지표.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신 대표는 그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그린빌의 법칙을 준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주식 시장에서 여러 가지의 그
주식 투자의 방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칙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뭐 저는 지점장을 했으니까 진짜 신입사원서부터 저는 공채 출신입니다. 신입사원서부터 다 여태까지 공부를 해보고 교육을 받고 많은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저 또한 후배들 가르쳤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림빌 뿐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다 기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법이겠지. 막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앙드레 코스틀라니가 뭐 강아지 이론해가지고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고요. 거기에서 그 강아지의 끈, 네, 강아지의 선, 이 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의 이 범위가 바로 이동 평균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력선이 있고 주력선을 타고 움직이는 것들. 네. 이 타고 움직이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 주력선이 진짜 같냐? 주력선이 이렇게 내려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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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나머지 이쪽을 추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죠? 그러면은 시세에 대한 부분에 이게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추세적 부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로만 보더라도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격 대역의 중심 라인은 여기에서 매칭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대역 있죠.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이 중심 라인이잖아요.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 대역에서 매수를 해 놓으면 그냥 잘 산 거예요. 잘 매수했다. 진짜 뭐 싸게 살려면 여기도 있고, 뭐 더 싸게 살려면 여기 7만 3천 원도 있었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건 다 욕심이고요. 현재 가격 대역에서, 이 정도라면, 그리고 나는 플러스 알파,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이 의외로, 플러스 베타가 나오면, 그쵸? 그렇다면은, 저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과 베타까지 해서 최소한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삼성물산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봐라 그러면 최소한 지금 가격이 2배는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2배 간다 그러면 따블이잖아. 그죠? 이 대형주가 2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이것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은 타임이라는 거, 시간이 있다. 그 안에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 조율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의해서 급한 사람은 못 참게 되는 거고 여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여유 자금으로 둬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고요. 투자에서 어려운 부분은 그 시간이에요, 이 타임. 네, 그 시간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밍. 그래서 제가 책정하는 부분에 이전에 뭐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성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만약에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추적하는 부분이 정확히 잘 맞고 있는 거야. 옳은 방법이었지만 주가가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행되는 방향과 과정이 반듯하면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일 거라는 거지. 그리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내가 참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지금은 빠르게 변화되는 부분에서 수익을 찾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철강 쪽보다는 히토리우나 아니면 비철금속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찾는 게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저희가 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엔지니어링 아니면 그래핀 소재에 대한 부분에 주식들이 내년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포스코를 사는 것보단 그쪽을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매매한 부분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현대 EP도 있어요. 그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는데요. 저는 새우글로벌을 그래서 했던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 이제 아시죠? 내가 왜 새우글로벌을 얘기했는지. 그렇죠? 신 대표가 빠르긴 빨라요. 지금 굉장히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있죠? 세우글로벌을 진짜 여기서 사가지고 우리 여기서 팔았거든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냈어요. 지금은 다시 살 때가 된 거지 이제. 그쵸? 다시 살 때가 된 거지. 저거 보세요. 주가에 대한 부분에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팔고 이 부분을 놓쳤죠. 뭐 사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지금은 사볼만 해요. 거래에 대한 부분에 그 보조 지표들이 다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만 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원님들 매매를 할 때는 편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세우글로벌을 매매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죠? 이게 27% 수익을 냈잖아요. 28%지. 9월 18일 날 팔은 거 아니야. 매도일이니까. 9월 18일 날 한번 봐봐요. 9월 18일 날. 네, 9월 18일 날. 이게 9월 18일이잖아요. 보이죠, 그죠? 9월 18일. 날짜. 여기. 요 밑에 보면. 네, 9월 18일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9월 18일. 이게 이날 파는 거거든요. 이날. 그리고 안 건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에 해서 28% 수익을 내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고점에 사서 저점에 매도하고 음봉이 이렇게 그려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거? 이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거? 그죠? 만약에 이제 뭐 이거 샀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또 여기까지 빠져봐. 이게 종가가 여기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수를 띄워버린 거야. 그냥 여기서 팔고 그 28% 수익을 끝내고 수익 챙겨내고 수익 확정 안 건드렸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정되죠. 이거 사볼만 하지 않나요? 이걸로 그죠? 가격적 부분도 다 이 거래량만 늘어나면 딱 나오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부분은 많아요. 그리고 이 여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유추해내는데 포스코도 있고 뭐 현대제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게 두꺼운 철판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핀 소재로 전기차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철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구성도 크고 부식도 안 되고 전기차는 그쪽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불도 잘 안 붙어요. 차라리 그쪽이 난지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거는 배당 이후에 해도 돼. 그러니까 종목적 부분은 뭐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트레이딩적 부분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우글로벌을 뭐 신대표 살 거야? 저는 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살 수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했고 이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진짜 뭐 이거 얼마나 이게 매매하기도 얼마나 편했어요. 이거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240 라인 여기 있고요. 계속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거래량만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쳐다보고 앉아 있었고 그래서 매수를 한 거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던 거지.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다 방송에서 다 그 교육 방송에서 다 알려드렸고 움직이는 부분에서 계속 추적을 했고 여기서 파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그렇죠. 이 정도면 됐지. 정확하게 1915원에 사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봐봐. 이거 올려봐.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1915원에 사갖고 2650원이 원래는 목표가인데 2450원에 파는 거예요. 이거 봐. 여기가 매도 금액이고 목표가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던 걸 2450원에 파는 거거든. 그래도 몇 프로 수익이에요? 세우글로벌이 27.9%잖아. 28% 수익이잖아. 난 이 정도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야. 그쵸? 여기 1915원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아이고. 얼마나 잘 샀어. 240 라인에서 눌리고 움직이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건드린 거거든요. 더 올라갔어. 3,050원. 뭐 이걸 놓쳤다고 해서 아깝진 않아요. 여기까지 움직인 거고. 지금은 어디예요? 여기까지 와 있잖아. 그쵸? 여기까지 와 있잖아. 여기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까지 움직인 게 딱 여기까지 움직인 거잖아. 지금은 사볼만 하지. 왜냐하면은 수렴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들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수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까? 뭐 여기에서 뭐 10%? 아니 15%? 수익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건 요거지. 그러니까 이쪽 종목에 대한 접근법과 아까 얘기를 했던 삼성물산의 접근법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쵸?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르니까. 그럼 그 성향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실을 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쵸? 그래서 포스코 한번 볼까요? 포스코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잡아보세요. 포스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잡아보세요. 여기 240 라인 있죠. 240 라인에서 움직였고 얘도 240 라인에서 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공작새 그리면은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공작새. 그렇죠? 이거 안 본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네, 안 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린빌의 법칙은 저는 그린빌의 법칙을 그린빌의 룰을 준수한다. 준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부합이 돼서 움직이는 건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기관이 움직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거래량도 늘어나고, 이거 맞아. 이거 매매해도 돼. 근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비교 우위에서, 제가 제시를 하거나, 제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비교 우위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포스코를 살래? 삼성물산을 살래? 그러면 삼성물산을 살래. 포스코보다는 훨씬 더 배당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도 포스코도 많이 내려왔지만 결국은 어느 쪽이네. 그러면 지금은 배당과 이런 부분이고 작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2차 전지나 5G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이 안 움직였거든요. 스마트폰 부품이 11월달, 12월달 요때 움직일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의 시점에 맞는 거지. 그쵸? 그동안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바꾸고 싶었던 사람들이 못하고 있었거든. 그쵸?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요럴 때 탁하고 터쳐주면은 스마트폰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부분을 뭐 굉장히 뭐 다 풀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은 쌍순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4.5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수를 위주로 성장을 할 거고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치인 것처럼 중국도 미국한테 치이잖아요. 기술을 개발을 할 거고 기술 독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시진핑이 기치를 걸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부합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지, 그죠? 그쪽을 우리가 보는 게 낫겠지. 그거는 미리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요번에는 그냥 바이든이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즐기면 돼요. 뭐 우리가 바이든이 되는 걸 좋아하거나 트럼프가 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런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건 미국의 문제니까.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된 사람들의 정책적 부분만 우리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놓고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냥 배당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지. 그리고 내실을 기회자. 속에서도 제가 요 요건을 어제 써놨는데요. 조정에 물러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금요일날 10시 반 요때 써놓은 건데요. 그렇죠? 금요일인 오늘은 조정 국면이 나올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측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조정은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잖아요.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종목별 대응 전략인 버튼업 방식을 연구해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신 대표는 버튼업 방식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현재 시장에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런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내 종목이 움직일 수 있고 내 종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을 해서 체크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게 더 방점이겠지. 그죠? 그쵸?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2시에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일요일 날 2시에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걸 잠깐 본다면 한국판 뉴딜 정책과 비교를 하면 돼요. 사실은 뭐 미국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뉴딜 정책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고 사회 안전망, 이건 일자리 창출이죠. 그죠? 이 DNA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 DNA 생태 경영화, 데이터 산업, 네트워크 AI예요, 이게. 그죠? 비대면 나오죠? 비대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SOC에 대한 디지털화. 그죠? 여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대. 이러면은 이 여건에 부합되는 거. 이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이거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이거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다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책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진짜 유망 종목인 거지. 이 유망 종목이 버튼업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철강 업종, 철강 주식에 대한 부분 포스코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저것 설명드렸는데요.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대제철. 이 현대제철 진짜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요거 움직이는 건데 뭐 그래서 요거 움직였다고 해서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가는 부분은 나중에 봐야 돼. 현재 상황에서 다 알고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GS 홈쇼핑이 날 것 같아. GS 홈쇼핑. 저 봐보세요, GS. 뭐 똑같아, GS 홈쇼핑. 이거 봐봐요. 이거 240 라인이고. 그죠? 지금 여기 떠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GS 홈쇼핑은 언택트 관련되죠, 언택트. 그쵸? 자, 봐보세요. 그러면 현대제철하고 비교해보죠. 현대제철 이거 봐보세요, 이게. 여기 240 라인이고. 올라왔어요, 그죠? 조정받고 있는 거고. 주가 많이 내렸냐고요?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렸고. 그쵸? 뭐 줄줄줄줄 밀렸으니까 여기까지 내린 거고. 근데요, GS 홈쇼핑도 마찬가지예요. GS 홈쇼핑, 현대제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현대제철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 맞죠? 그죠? GS 홈쇼핑 보여드릴게요. 이게 GS 홈쇼핑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선별할 건가라는 부분은 그때의 시류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제 알겠죠,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것은 이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회원님들 제발 좀 240 라인 요거 보고요. 여기잖아, 여기에 있던 거지. 공작새는 여기 있었던 거야. 공작새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빼내야 되는 거고, 그쵸? 굉장히 크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리고 올라온 부분에서 지금 이게 그 강하게 조정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가격적 부분에서 지지 라인을 얼마만큼 강하게 만들어내느냐. 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이 80만 원 대역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보는 거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주식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까? 의문점이다. 그죠? 삼성의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연결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녹십자 많이 올라왔거든요. 녹십자 한번 봐보세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얘는 뭐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똑같아요.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받고 내가 그 컴퓨터를 마우스를 더 빨리 움직여서 그렇구나.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받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적 부분에서 거래량 늘어나면서 움직이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뒤따라가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고 셀트리온도 좋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종목을 잊지 말자는 거야. 이 종목을 잊지 말자. 어떤 종목을 잊지 말아요? SK 바이오팜을 잊지 말자. 선별을 해보는 거야. 선별을 해보는 거야. SK 바이오팜은요 상장돼가지고 26만 9천 원까지 움직였잖아. 그렇죠? 보통 보면 이 고점을 찍고 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한 6개월 내렸어. 3개월에서 6개월 내려요.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을 내리는데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째네. 그죠? 최근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비슷했는데 진짜로 금방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CNK 여기 임상품교연구소 이제 봐보세요. 얘도 지금 31,000원까지 해서 2만원까지 내렸다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그리고 박셀바이오 한번 볼까요? 얘는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서 밀어 올려주죠. 그죠? 이슈에 의해서 SK 바이오팜이 크게 올라와서 내렸단 말이에요. 바닥은 찍었어요. 그쵸? 들고 있잖아. 16만 8,500원이요. 저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더 갈 것 같아. 어차피 내린 거는 마찬가지잖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내렸고, 셀트리온도 내렸고, 더. 카카오 운영자님 세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녹십자가 최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쉬워. 자, 봐보세요. 어디 있어? 녹십자 이거를 얘기하는 건 쉬워. 이거 봐보세요. 올라왔죠? 올라왔잖아. 이런 종목 골라야 돼요. 이거는 얘기하기가 쉬워. 근데 이거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네, 움직이지도 않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예견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예견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것도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보는 부분에서, 추세적 부분에 의해서 시세 추종을 해야 되고, 추세에 대한 영향력적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요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룹적 부분에서 따져본다면 셀트리온 SKO, 셀트리온 제약 요 합병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주주 친화적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그 여건에서 배당이나 아니면은 증자에 대한 부분, 무상이라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LG화학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지금 이게 올라오는데 이때의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어요. LG화학의 2차 전지에 대한 분사 이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였었죠.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LG화학은 뉴스에 1주당 만원, 1만원 배당 준다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주당 만원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대박 아닌가? 근데 팔더라고요. 그게 잘 모르는 거지, 그죠? 오히려 사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시장적 부분에 크게 수익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배당도 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어쨌든 정책적 부분에 대한 부합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쪽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내실을 기회하는 게 11월 달과 12월 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